23개 문화권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세계 23개 문화권이니까 이제 아시아, 이렇게 우리처럼 동북아 문화권, 중국, 한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 문화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23개의 문화권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자, 23개 문화권의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냐면 1925년의 성취 욕구와 1925년부터 1950년까지의 경제 성장 사이에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25년에 성취 욕구, 그 사람들의 성취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925년과 50년 사이 25년 동안의 경제 성장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취 욕구와 경제 성장 사이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적 상관이겠죠. 정적 상관은 성취 욕구가 높으면 경제 성장도 높아지는 거. 이게 뭐예요? 정적 상관이죠.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어서 성취 욕구가 경제적 성장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잖아요. 국가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이 성취 욕구를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뭐예요? 성취 욕구로 이어져 가지고 그 시대의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취 욕구와 경제적 성장 간에는 많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취 욕구를 길러주는 것이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취 욕구가 또 한 가정의 경제의 부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할 수 있어, 낼 거야 하는 목표, 또 성취 욕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윈터는 높은 성취 욕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했어요. 자, 성취 욕구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계 23개 문화권의 조사를 해봐도 높은 성취 욕구가 이후에 25년간의 경제적 성장에도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성취 욕구는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시들을 보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핵심 과제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그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필요하면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복 욕구,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하죠.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군인 또 민간인 희생을 당하게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성취 욕구와 성과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낮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스팽글러와 하우스가 연구한 것인데, 미국 대통령을 이제 연구했죠. 성취 욕구가 너무 가대하게 높으니까 성과는 어때요? 반비례한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잖아요. 그동안에
트럼프는 굉장히 성취 욕구가 컸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과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 욕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역시 중요한데 통제력을 함께 겸비할 때만 좋은 성과와 관련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만 너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인심을 잃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응원이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혼자서 다 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꿈도 실현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 기업에서 임원이라든지 또 CEO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직원들의 그런 힘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력, 때로는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은 옐드와 맥클리스는 가족지향 집단과 직업지향 집단의 소녀들을 연구했어요. 17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녀들을 연구했는데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여성 중에서 가족지향 집단이 있었고 직업지향 집단이 있었어요. 가족지향 집단은 결혼과 가정을 이끄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어요. 직업지향 집단은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족지향 집단은 직업적으로 조금 성공하지 않더라도 결혼과 가정을 이끄는 일에 에너지를 쏟겠죠. 직업지향 집단은 결혼 좀 늦더라도 어때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지만 때로는 결혼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이라든지 또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에 이분들이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짧은 글, 긴 여운 있는 시를 한 편 같이 감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의 노래 소리는 이미 새의 몸 안에서 노래 불렀고 사과나무는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사과를 품고 있었고 연꽃은 물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연꽃으로 있었듯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도 이미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을까요? 문윤정의 당신의 아침을 위하여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취 욕구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성취 욕구가 지나치게 높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 자제력,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학습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녹아낼 때 여러분이 진정 배움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5강 동기적 단점 두 번째 시간 5-2차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